자,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 실질적으로 좀 C++ 개발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걸리는 데가 메모리 그리고 프로세스 이쪽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이 메모리 관리에 대한 일단은 뭐 자료도 많이 없고, 멀티 프로세싱도 마찬가지로 뭐 자료도 많이 없고 뭐 전문가를 위한 C++ 교재를 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담론적인 부분이고 두꺼운 부분이라서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데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저희가 알기 원하는 거는 심플하게 이거잖아요. 네, 메모리를 가지고 무언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메모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게 베스트 프랙티스인지 또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지 몰라서 생기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아마 여기서도 프로그래밍 쪽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은 다들 뭐 2학년 때쯤 돼가지고 다들 C 언어 아니면 C++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포인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포인터가 뭐며 나는 뭐며 포인터는 포인터라는데 포인터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걸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고 싶지만 넘어갈 수 없는 그곳에서 멈춰가지고 예, 그런 상황들에 처하게 되는데 사실 포인터를 포함해서 이 C++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고급 언어들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로우 레벨 언어에서 있었던 메모리 접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요즘은 거의 대부분 추상화돼 가지고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저희가 C++ 개발자로 특별히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필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떼어놓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메모리 관리의 책임과 중요성에 대한 부분 이것은 C++ 개발자의 숙명이고요. 그리고 메모리 관리가 안 되면은 크래시 다들 세그 폴트 한 번씩 경험해 보셨죠? 세그멘테이션 폴트 뜨면서 갑자기 코드가 터지면서 갑자기 꺼지는 경우들. 근데 이게 어떤 버그인지도 알 수 없고 그냥 메모리 어드레스만 뜨고 끝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디버깅이 어려운 이런 부분들. 메모리에 관련된 버그는 이게 스레드랑 메모리가 정말 악명이 높은 이유는 사실 스레드도 그렇고 메모리도 그렇고 이게 전형적인 어떤 버그의 패턴이 없다라는 거,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오늘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긴 할 테지만 어, 스레드도 그렇고 메모리는 딱 메모리를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것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메모리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쓰다 보니까 터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 거죠.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현업에서 열심히 구르면서 배웠던 메모리 사용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 메모리를 안전하고 퍼포먼스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현이 돼야 되는 메모리 풀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메모리 버그 없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C++ 코드를 작성하는 게 목표이고요. 네. RAII 패턴 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 패턴이 뭔지 그리고 스마트 포인터는 뭔지 STL 컨테이너 다들 벡터 써보셨죠? 벡터도 잘 써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메모리 풀과 캐시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전반적으로 다뤄보려고 해요. 어, 메모리와 포인터는 떼놓고 갈 수 없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직접적인 개념을 놓고 봤을 때 포인터라고 했을 때 포인터는 주소, 어드레스를 나타낸다라는 거 다들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사실 이거를 머릿속에 그려보면은 되게 심플하게 알 수 있어요.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메모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를 한번 본다고 했을 때 이미지는 2D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잖아요. 심플하게 이렇게 4x4의 이미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요 하나하나의 픽셀이 데이터일 거고 그리고 이 픽셀이 이렇게 2D 형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원 디멘셔널합니다. 그러니까 1D인 거예요. 하나의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형태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전에 그 리더블 시스템 세미나를 하면서 프로그램은 심플하게 두 개의 어떤 이터레이션인 거다.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정보를 가공한다. 펑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다른 정보로 만든다. 정보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었으면 내가 세모로 만들고 싶으면 요걸 하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관점에서 메모리는 이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메모리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포인터가 정말 어려운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저희가 사용하는 변수라고 하는 거에서 저희는 변수를 뭐 예를 들면은 인트 어 이상하게 나왔네요. a라고 했을 때 요 우리는 이 a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는 데는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포인터는 이 A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배웠는데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라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희 A라고 하는 거는 방금 만들었던 A라고 하는 변수는 실제로 저희가 쓰는 이 변수는 이거는 엘리어싱 즉 별명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이름. A가 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이 A라는 거를 만들면 컴퓨터 안에 있는 메모리라고 했을 때 메모리의 어딘가에 이 A라는 게 A 크기 인티저 크기만큼 할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걸 메모리라고 보면은 어떤 놈은 A가 되는 거예요. A 그리고 A를 가리키는 어드레스. 이 어드레스의 값이 포인터인 겁니다. 포인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요 별표하고 A 이게 이거인 거죠. 정확히는 이 값을 나타내는 거는 레퍼런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데 저희는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을 하게 이 A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얘를 바꾸고 요게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재료입니다. 메모리를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들이 실제로 왜 저희가 어렵게 여겼냐면은 음, 저희가 학교에서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학교나 어떤 책에서 메모리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때 그냥 드립다 메모리는 뭐다라고 배워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라는 개념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메모리 자체, 그러니까 어드레스, 포인터 자체가 중요한 경우는 크게 없거든요. 포인터는 그냥 하나의 컨셉이고 그냥 개념인 건데 이 개념이랑 컨셉 없이 이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익힐 때는 좀 머릿속에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익혔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집 주소다. 그러니까 요런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옆으로 누워 있는 아파트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은성이네 집. 그리고 여기는 기정이네 집. 여기가 0번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처음 시작이 0번지라고 했을 때 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 1번지인 거고 2번지인 거고 3번지인 거고 뭐 또 여기는 뭐 경묵님의 집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메모리라고 하는 포인터라고 하는 건 이 집의 위치를 가리키는 거라고 저는 좀 이 개념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은성이의 집에는 은성이가 있는데 거기는 0번 주소 0번 값으로 가면은 찾을 수 있고 기정이네 집엔 기정이가 있는데 주소 1번 값으로 가면 찾을 수 있고 뭐 집 주인이 바뀌면은 기정이를 내쫓고 여기다가 뭐 은솔이를 갖다 놓는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메모리를 이렇게 물리적인 개념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개념을 가지고 좀 익히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포인터를 쓰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변수끼리 변수만 가지고 사용해도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포인터를 왜 써야 되지? 이 부분 때문이에요.
포인터를 써야 되는 거는 저희가 데이터를 다룰 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미지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이 화면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미지잖아요. 이 이미지 데이터는 그 픽셀 하나당 일반적으로 RGB, 그러니까 레드, 그린, 블루의 컬러를 가지고 각 컬러당 8비트거든요.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가져요. 그러면 8비트가 3개니까 24비트의 값을 가지는 이 픽셀이 하나당 그만큼이 되는 거죠. 얘가 이미지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FHD, 요즘은 뭐 FHD가 아니라 4K라고도 얘기를 하죠. FHD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축이 1980이고요. 세로축이 1080입니다.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20만 정도가 나와요. 20만 곱하기 24비트를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직접 거기에 접근하지 않고 메모리 값에 접근하지 않고 얘를 나는 그거 너무 귀찮아, 복사할래 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 FHD급으로 뭐 인베디드 보드에서 복사를 하면은 이미지 한 장 복사하는데 뭐 제가 전에 했던 제슨 보드 기준으로는 쿠다 가속화를 쓰지 않고 그냥 잘 짜져 있는 오픈 CV 기준으로 가속화 다 돌려도 최소 2, 3mm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매 이미지마다 복사를 한다. 뭐 데이터의 양은 둘째치고 퍼포먼스에서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복사 자체는 기본적인 어떤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트 타입이나 뭐 더블 타입이나 플로트 타입 같은 시스템 레벨에서 결정되어 있는 데이터 형태가 아닌 이상은 복사 비용이 레퍼런스, 그러니까 어 포인터를 가지고 직접 그 어드레스에 접근해서 보는 것보다 무조건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룰 때 이 포인터를 쓸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동적인 구조죠. 뭐 데이터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연결된 리스트에서 다음 리스트로 넘길 때 보통 어드레스, 포인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옵셔널한 값,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사람이라는 클래스에서 사람의 필수 구성 요소는 뭐 눈, 코, 입, 귀, 뭐 얼굴, 몸통, 팔, 다리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모자가 있냐 없냐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안 씌울 수도 있는데 모자를 씌우게 되는 경우에 모자를 안 씌우게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보통 동적 할당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포인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널 포인터인 경우에는 그 모자가 없는 거죠. 널 포인터가 아니라 뭔가 거기 할당이 돼 있을 땐 걔가 모자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처리를 할 때 포인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인데 포인터를 안 쓰고 C++ 개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인터를 익숙해져야겠죠. 포인터를 기준할 때 포인터는 두 가지 연산을 보통 가질 수 있어요. 연산자가 요 앰퍼센트랑 그다음에 별표 흔히 말하는 요거 두 개인데 요거 때문에 또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할 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포인터를 사용하면은 변수 자체의 어드레스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레퍼런스를 사용을 하면은 얘에 대한 주소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 age가 음, 25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어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메모리에 이 age라는 변수가 25 값으로 할당이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요 레퍼런스 요 앰퍼센트를 쓰면은 얘 변수에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 어드레스를 뱉어요. 요 주소 요걸 뱉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포인터로 할당을 하면은 이 포인터의 값이 이 밸류인 거죠. 얘가 이 밸류는 동일하게 25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연산이 아마 제일 헷갈리는 부분일 텐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사실은 이 연산을 앞으로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포인터랑 그다음에 저희가 기쁘게 사용할 STL 컨테이너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컨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개발을 하시면서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은 이 포인터라기보다는 이 레퍼런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이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은 꼭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